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인데요. 이 책은 변호사 시험을 9개월 만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공부법에 관한 유튜브로도 유명한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저도 공부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학생들을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점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줄도 많이 치고 필기를 남기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보니까 많은 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책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요. 그것은 이분이 합격한 사시시험이 현존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노하우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저자는 책에서 말했듯이 대학생 때까지 PC방에서 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의 체계를 하나씩 쌓게 되었고 그 결과 합격까지 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패턴 공부법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시험에는 정답이 있으니 그 정답의 패턴을 따라가서 그에 맞추어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선 전체적인 전략의 틀과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겠죠. 일단 제가 작가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결과물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했다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먼저 합격생들의 수기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기에서 전체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패턴을 공부했고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그 패턴들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사법고시를 분석해보면요. 이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유사합니다.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답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권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을 줄이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시험에서 모든 정답을 100%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80%의 정답을 완벽히 쓰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요구사항에 맞추어 자신의 노력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부의 방향이 학생들의 내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시험에 망쳤다는 건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렸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답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목차와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깨알같이 옆면에 전체 목차에 대한 주요 키워드들을 나열함으로써 내가 지금 전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장치가 저자가 평소에 생각하는 공부법에 대한 철학을 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계획, 실험, 점검에서 점검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지 그 결과물을 점검하고 평가할 생각은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그날 학생들이 배운 수학 개념을 정리된 에피톤 코드의 개념에 의거해서 한번 기록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완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등호를 빼먹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이렇게 자신이 배운 것을 말로 하던 글로 하던 혹은 책을 다시 보든 그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자의 생각에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와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공부법을 적용하면서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지도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려는 관점에서 이 책이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광펜으로 치는 라벨링이었습니다. 이 라벨링은 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교재를 읽으면서 대단어는 대단원끼리, 중단어는 중단원끼리, 소단어는 소단원끼리 같은 색깔의 형광펜을 칠함으로써 현재 내가 어느 단원의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 입학을 위한 전공시험을 준비할 때 이렇게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대단원과 중단원을 각기 다른 형광펜으로 치면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트잇을 활용한 공부입니다.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직접 5단 노트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일일이 제작하면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틀렸던 문제에서 몰랐던 부분이나 틀렸던 부분을 포스트잇에 간단히 기록을 한 다음에 교재나 노트에 붙인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히 오답 노트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쟁점 노트라고 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기록을 한 다음에요. 그날 잘 때 그 쟁점 노트를 보면서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다 된 것은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하고요. 점검이 안 된 것들은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 다음날에 꼭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확실히 아는 내용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내가 배웠던 핵심 내용들을 기록하고 자기 전에 그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부랴부랴 포스트잇을 사서 이 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포스트잇에 기록된 내용들만 보고도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포스트잇으로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학습 결과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다면 그 효율은 훨씬 높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출문제의 활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자는 가장 실전에 가까운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그것을 연구해서 패턴을 공부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나온 실제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좋은 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할 때 경험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출문제는 시험 보기 2, 3주 전에서야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 되게 늦은 편인데요. 물론 그 전에 기본 문제집을 풀어서 기본을 다진다는 측면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한 학기 선행을 한다는 가정에서는 이 기출문제 풀이 단계는 매우 늦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는 기출문제로 풀이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정반대인 셈이죠.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의 내신을 위해서 전학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기본적인 문제가 풀려 있다면 아예 기출문제를 먼저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온다면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멘탈 관리나 유지, 그리고 막판에 시험 보기 전과 시험을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언들을 모두 담아두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도 그 방법을 적용해서 처음 읽을 때는 중요한 페이지를 접고 밑줄을 그고 필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읽을 때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그 정리된 내용들은 포스트잇에 기록함으로써 깔끔하고 명료한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한 장 정도 학습 포스트잇을 만들고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벽에다 붙여 놓는다면 꽤 높은 성취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연습을 더 해보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학습 습관 모임까지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학습 점검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고 필요한 전략 몇 가지를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리뷰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이 캐밀리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